광복절인 어제 태풍의 영향으로 날이 좀 흐렸는데요. 오늘은 아침부터 후텁지근합니다. 오늘 다시 폭염이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태풍 크로사가 물러가고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단 태풍이 몰고 온 덥고 습한 공기 때문에 어젯밤 역시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낮 동안에도 뜨거운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부산의 한낮 기온이 28.5도에 머물렀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도 높아서 불쾌지수가 높겠습니다. 그래도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지난 화요일 부산의 한낮 기온이 35도 이상 치솟으며 폭염이 절정을 보였는데요. 주말인 내일과 모레도 맑은 하늘 속 자외선이 강하겠지만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태풍 크로사는 세력이 약해진 상태로 독도 북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부산에도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차차 이 구름이 걷히면서 부산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은 낮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도 기온이 다시 높게 오르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만 내려져 있는 폭염특보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부산이 30도, 양산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와 동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열대야는 점차 사라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낮 기온 30도 안팎의 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시가 적자를 감수하고 시민 복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내 버스 노선에서 연간 400억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 복지를 포기해야 할지, 복지 정책을 위해 운송 적자를 감수해야 할지, 부산시가 복지의 덫에 빠졌습니다.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송에서 명내 산단 사이를 운행하는 187번 시내버스. 하루 평균 승객이 465명입니다. 하단에서 진해 용원 사이를 오가는 55번 시내버스는 하루 평균 승객이 1,131명. 부산시가 적자를 감수하고 시민 복지 차원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노선들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적자 규모는 연간 4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버스조합 측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부산시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여기에다 시내버스 환승제로 인한 수입 손실이 연간 1,200억 원에 이릅니다. 시민 부담이 가니까 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요금을 막은 겁니다. 제대로 실상을 알고 혁신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저희들 주장입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버스 준공영제 적자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있습니다. 노선 중복과 과다 경쟁이 문제라며 도시철도 위주로 버스 노선을 재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손꼽았습니다. 첫째로 도시 철도를 중심으로 145개 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철도와 중복되는 시내버스 노선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 버스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부산시 의회도 버스 준공영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이런 의견을 좀 수용하고 각자 어떤 입장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다음에 뭐 협의를 하든 협력을 하든 그다음에 합의를 찾아내든 이런 걸 하는데 그 전 단계가 아직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콜로퀴움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보고 1조 원대의 적자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며 평행선을 달리는 부산시와 버스업계. 복지의 덫에 걸린 버스 준공영제에 속 시원한 해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자신의 왕을 숭배하라며 우리나라 곳곳에 봉안전이라는 걸 설치했습니다. 부산에선 지금의 동네 고등학교 자리에 봉안전이 있었는데요. 이곳에 오물을 투척한 뒤 불경죄로 1년 반 동안 옥살이를 했던 고 배정훈 선생이 올해 애국지사로 추서됐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1941년 4월 동네 중학교에서 봉안전 오물 사건이 발생합니다. 일왕을 숭배하라며 일제가 조선 곳곳에 설치한 봉안전에 당시 17살이던 학생 배종훈이 들어가 용변을 본 겁니다. 앞서 부산 학생 항일이거 일명 노다이 사건 때 친구가 퇴학을 당한 데 불만을 품어오다 고의로 봉안전을 더럽힌 것입니다. 일왕의 신주를 가져다 놓은 봉안전을 훼손하는 건
곧 일제의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었습니다. 배 선생은 이 사건으로 퇴학을 당한 뒤 일본 경찰에 모진 고문을 당했고 일본 황실을 모욕한 불경죄로 1년 6개월의 징역을 살았습니다. 동네 중학교 전체 학생들이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어떤 그 항일 정신에 대한 상당한 도화선이 되지 않았나. 이미 사상범으로 낙인 찍힌 배 선생은 1945년 전쟁에 강제 징집되는 등 줄곧 일제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방 후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을 했지만 판결문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배종훈 선생이 세상을 뜬 지 22년이 지난 올해 배 선생의 봉안전 오물 사건이 독립운동으로 공식 인정받게 됐습니다. 유가족이 범죄인 명부와 자필 공적서 등 고인의 항일 운동 정신을 증명하는 문서를 찾아 포상을 신청한 결과입니다. 늦게나마 대통령 건국 포장을 수여하게 되어가지고 자식으로서 제 임무를 다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 명예를 찾아준 거에 대해 가지고 늦게나마 가슴 뿌듯합니다. 배 선생에게 건국 포장을 수여한 국가보훈처는 오늘 유족에게 직접 서운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현주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시청 앞 행복주택 사업이 크게 축소됐다는 소식, 일면 머릿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모범적인 행복주택 사례로 꼽히는 시청 앞 행복주택이 주민 민원 등으로 당초 692가구에서 88가구로 축소됐습니다. 축소가 예정된 1단지엔 애초 37층과 13층 규모의 건물 2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14층 규모의 1개 동만 들어설 거라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화장실 유해가스로 여고생이 의식을 잃은 사고와 관련해 해당 화장실이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시설관리 하자 등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하면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는데요. 공공화장실이지만 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학생 가족은 국가배상을 청구하거나 수영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고리원전 보안 뚫은 드론, 정체 확인 않고 수색 중단이라는 제목의 기사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드론 추정 비행체 4~5대가 고리원전 일대를 비행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군과 경찰, 원전 측 모두 이물체 정체나 운전자, 목적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색을 중단했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부산시의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먹구름이 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부산시는 내년까지 반려견 놀이터 5곳을 지정해 조성하는 목표를 세웠지만 장소 선정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당초 북구 구포 가축시장, 부산시민공원 등 7곳이 후보지에 올랐지만 기준 등이 맞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100% 우리 세금으로 충당되는 새마을 장학금이 이른바 묻지마 예산이라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문제가 되고 있는 새마을 장학금 예산의 집행 과정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예산을 관리 감독하고 평가하는 모든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허점들이 저희 부산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임서은은 기자입니다. 한 새마을 운동회를 찾아가 새마을 장학금을 한 사람이 여러 차례 받는 것도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또 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한 번밖에 없어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새마을 장학생은 모두 780여 명. 취재 결과 이 3년 동안만 한 사람이 새마을 장학금을 2차례 이상 탄 사례가 74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명 중 1명꼴로 장학금을 중복 수령한 셈입니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부산시는 올해 6월에서야 중복 수령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모를 개수를 받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도 운영 지지상 그래서 이제 한 번 받으면 이제 한 번만 한 해만 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사실상 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마을 장학금 예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새마을 장학금 예산의 적절성을 따지는 부산시의 성과평가 지표입니다. 장학금 중복 수령이 있었던 3년 동안 우수, 보통으로 결론 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예산의 적절성을 따져 예산 편성을 확정하는 시의회는 어떨까? 2013년 한 시의원이 조례를 발의합니다.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현실에 맞게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핵심은 새마을 장학생의 범위를 기존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늘려주자는 겁니다. 특혜가 더 과도해지는 거란 지적이 일부 나오기는 했지만 다 같이 함께 지역 봉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단체는 장학금 지급이 되고 어떤 단체는 안 된다는 이런 형평성 문제. 이 조례는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가 있는데 대학 교육은 국가 사무 아니겠습니까? 대다수 의원의 찬성으로 결국 조례는 개정됐습니다. 문제는 대학생에게도 새마을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 조례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 장학생의 범위는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규정을 벗어나 무리하게 조례를 개정했다는 건데 부산 지역의 회원 수만 10만 명을 훌쩍 넘는 새마을 운동회의 눈치를 보느라 의회 본연의 기능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부산 경제계를 주요 산업과 업종별로 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항일 지역 자본의 태동지로 출발해 대한민국 금융 중심지로 발돋움 중인 부산 금융산업의 역사와 현재를 짚어봅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1912년) 영남 최대의 물산 집산지였던 부산 구포에 설립된 구포은행. 최초의 민족계 지역은행으로 민족 자본 성장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 대척점에는 지역 자본 수탈의 통로였던 동양척식 주식회사 부산 지점이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 미 문화원을 거쳐 지금은 부산 근대역사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1960~70년대 부산 경제계가 전국을 주름잡으며 부산의 금융산업도 꽃을 피웠습니다. 1967년 지역 상공인들이 출자한 부산은행이 설립됐습니다. 10번째 저축의 날 기념식이 10월 25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 표창은 부산은행과 삼보증권 등 290명의 개인과 단체가 표창을 받았습니다. 자본금 3억 원, 직원 83명으로 시작한 부산은행은 총 자산 120조 원, 임직원 8천여 명의 금융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이후 동남은행과 부산 상호저축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업들이 등장하며 부산 금융산업은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IMF와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며 상당수가 사라졌습니다. 시민들의 성원으로 살아남은 금융기업들은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중심의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혁신 성장 기업에 대한 이 투자와 지역개발 사업 금융주선, 부울경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역은행뿐 아니라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다른 금융기관과 공기업들도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활동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거래소는 전체 사회공헌 예산 절반 가까이를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한국거래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2009년 정부는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했습니다. 부산 분야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서 이미 증권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위치해 있고 향후 다수의 금융공기업이 이전되어 집적될 예정이라는 점, 그리고 현재 금융중심지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 등이 감안되었습니다.
이후 완공된 부산국제금융센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거래소 등 금융기관들의 본사가 이전했고 바로 옆에 기술보증기금과 해운대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본사도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 문현금융단지에는 한국거래소와 BNK 부산은행, 또 한국은행 부산본부와 기술보증기금에 금융 관련 전시시설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네 곳을 한꺼번에 돌아보는 금융교육 코스가 있는데요. 부산금융박물관 로드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예탁결제원 증권박물관까지 개관하게 되면 부산은 금융교육의 중심지로도 그 위상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금융중심지로서 내실이 부족해 해양금융과 블록체인, 핀테크 분야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으로 지적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부산의 누리꾼들은 또 어떤 키워드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부산 공동체 라디오 05일 FM의 우피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05일 FM의 우피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영도 온천이에요. 그러니까요. 영도에서 온천이 터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02년 태종대 온천 이후에 약 20여 년 만에 영도에서 온천이 발견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새로 터진 이 온천의 위치가 이 부산항대교를 마주보고 있는 바닷가 근처라서 또 새로운 관광지 메카로 떠오를 거다라는 기대가 참 높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누리꾼들도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영도 떡상대교가 개발해서 온천 관광지 가자. 네, 땅값 좀 오르겠는디와 같이 기대감을 나타내는 댓글들이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개발되는겨? 요즘 주차장에 뭘 만들고 있던데와 같이 동네 주민들의 좀 생생한 반응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새로 발견된 영도 온천이 좀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부산 해수욕장 울상. 왜요? 해수욕장에 왜 눈꼬리가 이렇게 딱 쳐졌을까요? 지금 부산 해수욕장들이 많이 울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방문객 수가 최근 5년 중에서 가장 최저치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방문객이 줄어들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7%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일단 누리꾼분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꼬집어 주셨는데요. 일단 부산 대부분 사람들은 안 가죠. 말하지 않아도 알지요. 일단 너무 더럽고 지저분한 기억만, 바가지 금액이면 해외 간다는 인식이 깊게 박힌 요즘과 같이 다양한 이유들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다 통틀어가지고 이 한마디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재 장사를 하려니까 소비자들만 호구되잖아. 그렇군요. 부산 해수욕장에 다시 손님이 많아지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개선돼야겠지만 무엇보다 이 바가지 요금만큼은 얼른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초등생 사망,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네, 항상 이맘때쯤이면 꼭 들려오곤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바로 익사 사고인데요. 지난 10일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이 파도에 휩쓸려 숨진 아주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우선 이런 거 보면은 물놀이 사고 사망은 매년 꼭 나오는 것 같다. 근데 사람들이 안전 불감증이다 같은 반응도 있었고, 라이프 자켓 안 입히는 부모도 잘못이고 확인 못한 가드도 잘못이다 반성이라와 같이 안전 불감증을 꼬집는 댓글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원 보충이 어려움은 의용 소방대 수상팀이나 해병대 지원팀 등 여러 소스를 이용해서 보강합시다. 생명의 소중함을 어리석음으로 채우지 맙시다와 같이 안전인력 충원에 대안을 내놓는 일꾼도 보였습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우선은 이제 본인이 안전을 가장 먼저 잘 챙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도적인 방안들도 좀 새롭게 개선이 돼서 이제 남은 여름에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좀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공동체 라디오 05일 FM의 우피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새벽 3시쯤 부산 진구의 한 원룸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 과정에서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방 안에 숨진 채로 발견됐으며 원룸 내부부는 대부분 불에 탄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해운대구 우동의 한 음식점 주방 식기세척기에서 불이 나 식당 주인 30살 A씨와 손님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전기합선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업주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한화이글스와의 경기에서 11대 5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롯데는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하나와의 시즌 11차전에서 3회 말 3대 0으로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롯데는 4회 초 하나에 넉 점을 내주며 역전을 허용했지만 4회 말 곧바로 이대호의 솔로포에 이은 반격으로 5점을 내며 다시 승기를 잡았습니다. 5회 말 롯데는 나종덕이 석점 홈런을 쏘아 올리며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김해 신공항의 적절성을 재검증하는 국무총리실에 갇힌 김해 신공항 재검증 판정위원회가 이르면 이번 달부터 가동될 전망입니다. 부산시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 총리실은 판정위원회의 구성 원칙과 방식, 조사 범위, 위원회 명단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알리는 설명회를 부산, 울산, 경남 국토부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위원회 명단에 이견이 없다면 판정이 출범이 빨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가 물 문제 해소를 위해 경남을 비롯한 낙동강 유역 지자체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오는 2022년 물연구원의 설립을 추진합니다. 시는 오는 10월쯤 물연구원 설립과 관련된 내용을 부산연구원 현안연구에 포함할 예정이며 물연구원을 통해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 물산업 육성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100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2012년 5월 관련 통계 발표를 시작한 이후 최장기간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지난 12일 기준 부산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전주 92.70에 비해 0.11포인트 하락한 92.59를 기록해 2017년 9월 11일 100.19부터 계속해서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매매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데도 매매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침체에 빠졌던 부산의 20, 30대 고용 지표가 지난달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그동안 하향세를 보이던 부산 지역의 20, 30대 취업자 수는 지난달 기준 57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만 5천 명 늘면서 2014년 10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태풍 크로사가 물러가고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단 태풍이 몰고 온 덥고 습한 공기 때문에 어젯밤 역시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낮 동안에 뜨거운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부산의 한낮 기온이 28.5도에 머물렀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도 높아서 불쾌지수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태풍 크로사는 세력이 약해진 상태로 독도 북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부산에도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이 구름은 차차 걷히면서 부산을 맑아지겠지만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그래도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열대야는 점차 사라지겠고요. 다음 주에도 낮 기온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